자, 우리가 지금 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얘가 맞네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다이소가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5천억이죠, 지금. 5천억에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 토탈의 돈이냐. 첫 번째는 현금.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금은 두 가지가 있더라. 그쵸? 통화증권이라고 부르는 5만 원짜리 지폐 고액과 500원까지를 묶어서 통화증권이라고 부르고 통화증권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통화대용증권도 있었죠. 그 통화대용증권으로서 불리우는 것 중에는 자기압수표도 현금, 무슨 수표도 현금, 일람출급인데 어음도 만기가 없는 것이라 현금,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표도 현금, 만기가 도래된 선일자 수표도 현금,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건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항상 야 이것저것 많다. 그럼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 좋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래는 거는 막 수십 개를 넣어요. 그래나. 이 중에 맞는 거 아닌 거를 섞어 놓겠죠. 아닌 걸 골라낼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이 안에 분류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아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 이걸 공부했는데 다 공부한 게 아닌 거야. 또 해야 돼. 자, 현금 말고도 현금 및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말고도 등등등은 다 이 안에 넣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이거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거야. 주석의 9번째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들은 5천억이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를 이해하는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 자,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현금만 봤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볼 건데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교재 6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답도 다 있으니까 교재 안에는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현금만 봤다. 그리고 현금에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지폐나 주화 말고도 통화 대용증권에 분류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 안 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요거 설명 안 드렸고요. 나머지는 다 어떤 것들이 왜 통화 대용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유를 뭐 간략하게나마 한 55분 정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증권은 여러분 5만 원짜리 내면서 본인 확인 안 하잖아요.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잖아. 근데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한 것 중엔 통화증권도 있지만 통화대용증권도 있죠. 단 통화대용증권으로 거래할 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고 한 2만 5천 원어치 물건 샀어. 그리고 내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 그러면 캐셔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죠?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대부분 하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러잖아. 이서해달라고 그러잖아. 그치, 불안하지. 이서해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5만 원짜리 낼 때 이서해달라고 그래? 5만 원은 그냥 현금이죠. 근데 약간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수표가 위조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조가 많지. 위조수표 많다며. 그런 걸 나중에 추적하려면 필요하니까 개인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숙제 뭐 유튜브 강의인데 무슨 누가 숙제를 하겠습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긴 한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제 보시면 답이 다 있는데요. 이 분계를 결국은 거래 8요소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회계 1급이기 때문에 회계 기초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연결해서 분계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이 정확한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건데 그 이름이 어떤 식으로 조회했을 때 뜨는지 프로그램도 좀 열어서 조회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원재료를 10원에 근데 10원이 너무 작아요 라고 물어보면 100만 원 넣어도 되고 500만 원 넣어도 되는데 숫자가 길어지면 페이지가 부족하니까 금액을 최소 단위로 넣은 것뿐이지 10원이든 200만 원이든 양쪽의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동일하니까
자, 원재료 10원을 매입했대요. 그럼 뒤에 나올 말은 대부분 뻔하지 않아요? 돈 나갔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돈이 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결제했느냐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자, 보니까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대요. 질문. 자기합수표는 동점 발행 당좌수표처럼 당좌수표는요, 반드시 누가 발행했는지가 쓰여 있거든요. 근데 자기합수표는 누가 발행했는지 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은행이 발행하는 거고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금 대신 발행돼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근데 동점 발행 수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여튼 누가 발행했느냐가 중요한 건 당좌 수표일 때 그래요. 자기합 수표는요. 누가 발행했는지 앞에 쓰지 않고요. 은행이 발행했다고 쓰기도 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원래 은행만 발행하니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차대변을 쪼갠다. 그리고 양쪽에 10원씩을 적는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적는 거죠. 정확한 회계 처리할 때 쓰는 이름, 구체적인 과목, 그리고 대변도.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자기합수표가 나갔다는 말은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 근데 자기합수표는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면 돼요? 무조건 현금.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합수표는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이 나가면 차변에 현금 적어요? 대변에 현금 적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현금을 적어줘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걸 분계화할 수 있어요. 차변은 얘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은 얘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와야 될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차변에 옌지, 네 개 중에 하나를 일단 이 자리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자본 거래는 아니잖아. 그치? 원재료를 사왔대. 그러면 자본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아닌 건 제끼는 거야. 내가 빌린 돈을 갚아가지고 현금이 나간 건 아니잖아. 부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두 개가 까인다니까요. 두 개가 까이면요. 자산의 증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용이 나간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공부를 안 하거나 이제 회계가 처음이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원재료가 어떤 식으로 기업에 사용되느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좀 달라져. 근데 보니까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시험은요, 어떠한 기업의 입장에서 시험 보는 자격증 시험이냐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요. 그럼 제품 만들려면 제품을 사옵니까?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옵니까? 재료를 사오죠. 그 재료를 원재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재료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재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부재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재료라고 부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원재료도 있고 부재료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원재료래. 그러면 원재료를 사왔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투입해. 완성되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원재료를 매입하는 이 시점에 원재료는 우리 회사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밥 먹으면 똥 싸면 끝나죠. 밥 먹으면 사라지잖아. 그런 건 비용이야. 근데 원재료는 제품이라는 자산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자산이지.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는 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창고에 쌓아놓지 않았을까? 사용했겠어요? 오늘은 사용 안 하고 창고에 쌓여 있겠어요? 그냥 오늘만 생각하면 안 썼겠지. 사자마자 썼겠어? 없어졌겠어?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쌓아놨겠지. 선생님 오늘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었어도 자산이야. 왜냐면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산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자산에 들어가냐? 이게 바로 재고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 또 다른 자산이 들어오는구나. 와, 또 다른 자산은 증가됐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사라진 거구나. 차변도 자산, 대변도 자산.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항상 뭘 먼저 회계 처리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현금이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먼저 메꾼다. 그게 포인트예요.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럼 현금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이 비잖아요. 이 빈 공간을 나중에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빈 공간은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4개 중에 하나니까 이 4개 중에 하나에 맞는 걸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죠. 아닌 걸 제끼고 긴 걸 집어넣고. 내가 보니까 비용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산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재료를 매입하는 순간 소멸되는 게 아니야. 아직 사용 안 했어. 이게 나중에 물건이 될 거고 제품이라는 물건이 돼서 팔면 그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계속 자산. 정확하게는 재고자산. 그러면 얘 들어갈 이름이 뭐냐? 이 자리에 들어갈 이름을 그냥 원재료라고 쓰는 거예요. 원재료라는 이름이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인식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게 계정 과목입니다. 요게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렇게 삐껴놓고 여기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삐껴놓고 이걸 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K랩 프로그램을 잠깐 열었어요. 나중에 이제 실무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러분이 손으로 분개한 내용들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차변은 나중에 3번이라고 적을 거예요. 차변 지금 표시된 거 여기 보이시죠? 자, F2를 조회할 때 눌러가지고요. 원재료 하면 이렇게 원재료라는 세 글자가 뜨잖아. 이때 얘를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게 얘가 답인 거예요. 원재료 이렇게 세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세 글자. 이게 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재료나 원자가 들어가는 이름이나 원자가 없거나 어쨌거나 재료라는 느낌이 맞으면 되지. X. 계정 과목은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을 이론 공부할 때 해버려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원재료만 답이야. 뒤에 도급자 써 있는 거 안 돼. 반드시 그냥 원재료. 이것이 제조기업의 원재료로 쓰이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라고 하는 연습을 그냥 하셔야 돼. 자, 지울게요. 자, 이유는 뭐냐? 우리는 전산회계 1급 시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니까.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제조업은 원재료 매입이 원칙이에요. 얘가 늘 하는 일이 원재료 사오는 거야. 왜냐면 만들어서 팔아야 되거든. 선생님, 현금 공부하는데 왜 원재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물어보면 어차피 공부할 거고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현금만 분개하면 얘를 비워둘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차피 공부할 거 미리미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일단 차변도 자산이고 대변도 자산인 이러한 회계 처리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분개할 때는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분개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나 대충 공부하고 나중에 뭐 실기할 때 할래요. 그래봤자 여러분에게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원재료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10원 이렇게 걸어. 그럼 대변에 또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개한다고요? 아니면 현금으로 분개한다고요? 현금. 여기 있잖아, 현금. 현금이 답이야. 당좌 예금이 답이야. 보통 예금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묶어서 부르는 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통합으로 표시하는 이름에 불과한 거지. 잠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개합니까? 분개는 현금으로 하는 거야. 보통 예금으로 하는 거야.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냥 통합 계정. 그냥 통합 계정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 너무 좋지. 객관식으로 내기. 분개는 정확한 이름으로 하는 거. 현금은 현금으로 분개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대변에 현금을 입력했는데 대변에 10원이 자동으로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넣었거든요. 대차의 원리라서. 제가 지금 이거 입력한 게 분개한 거야. 시험은요.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답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실무 시험이고 내가 이렇게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알아야 되는 거지. 답을 모르면 입력을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답을 찾았습니다. 차변에는 원재료 10원 잡았죠. 그리고 현금 10원 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공부할 게 현금이지만 현금 공부할 때 현금만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대변에 갈 때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돈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라고 분개하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상품을 10원에 매입했대요. 그리고 동점 발행 수표로 지급했대요. 자, 공부 안 했지만 동점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럼 똑같아요. 얘도 현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까먹은 결국 둘 다 현금이야. 현금이 나간 거야. 근데 차변에 뭐가 오느냐는 또 달라지겠지, 매번. 원재료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기억나세요? 상기업도 하고 제조업도 같이 하는 기업도 있고 다이소 같은 기업은 상품만 사. 그러면 계정 과목이 이제 상품이 되는 거야. 상품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야. 문제 안에 답이 있어, 지금. 상품은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고 쓰시고 원재료를 매입하면 원재료라고 쓰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면 또 헷갈려지니까 또 보세요. 단 여기까지 공부한 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야, 둘 다. 이름이 달라졌죠. 그쵸? 자, 세 번째. 제품을 10원어치 드디어 매출이 일어났어. 그리고 자기합수표로 받았대. 차변에 10원, 대변에 10원 양쪽으로 놓고 차변과 대변에 무엇을 넣을지를 고민할 때 뭘 먼저 고민한다고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근데 오늘은 현금이 안 나갔고 현금이 들어왔대.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을 차변에 적어주면 현금이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자기 자리를 메꾸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의 자기 자리를 또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와야 될 이름이 이번엔 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변에 뭐가 오는 게 맞을까, 여러분? 대변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팔았대요. 여러분, 제품을 파는 건 이 기업의 어쩌다 한 번일까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주된 영업일까요? 주된 영업이죠. 그렇죠? 어쩌다가 한 번 아니죠. 자, 일단 돈이 들어온 이유. 돈 빌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채 아니죠. 자, 오늘 이제 차변은 자산의 증가가 들어갔어. 두 번, 오른쪽 대변에 부채가 증가된 건 아니잖아. 자본거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럼 결국 이거네. 이거 잡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제품을 팔면 우리는 우리 회사의 1년 동안 매출 이퀄 수익. 수익이 1년 동안 얼마만큼이 매출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출이라는 이름의 수익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어난 거야. 자산의 감소 안 잡아요. 그러면 대변에 이 매출을 어떻게 잡냐? 제가 또 이걸 계정 과목으로 잠깐 볼게요. 어떻게 잡냐면 계정 과목만 조회해 볼게요. 자, 또 해주시고요. 매출로 분개하잖아요. 그럼 많죠? 자, 매출 중에는 상품 팔면 그냥 매출로 안 적어요.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분개를 하셔야 돼. 이건 어떠한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로 분개합니다. 이게 매출이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이에요.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그러면 계정 과목이 몇 글자야? 제품 매출, 4글자. 이 자리에 와야 될 이름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쓰면서 얘가 이제 수익인 거예요. 이게 얘는 수익, 차변의 자산.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뭐 그냥 왔다 갔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순간순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손으로 분개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목을 좀 숙지한다. 다 몰라도 되지만 감은 잡으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객관식으로 어떻게 나오든 풀어내야 되니까 이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잡은 거죠, 지금. 자, 그럼 위에만 지워놓고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제품 10원을 또 팔았대.
그럼 봐봐. 제품 10원에 팔았잖아? 그럼 네 번째 분계 똑같잖아. 땡땡이잖아. 땡땡 쓰기 싫은데 팔 아파서 제품 매출 10원 똑같죠. 그러면 10원 차변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뭘로 들어왔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동점 발행 당좌 수표래. 동점 발행 당좌 수표. 아까 보니까 이거 현금이더라.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다음 시간에 당좌 수표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제품 판 거 매출 대변에 수익 잡고 자기압 수표를 받아도 현금, 동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아도 현금, 현금 연습하면서 상대편에 오는 것도 감을 잡은 거죠.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얘 자리 없어서 이리로 가볼게요. 제품을 10원어치 팔았대요. 그럼 똑같아. 뭐 매출이니까 수익이지, 수익은 대변이지, 10원 이렇게. 그러면서 한 칸 한 칸 자기 자리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얘 잡았잖아.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얘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쵸?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선일자 수표로 받았대. 웬일이지?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현금? 아니라고 그랬죠?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뭐 받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냐면 말만 수표지 어음과 동일하다. 만기가 되지 않으면 어음과 동일하다. 그때 이 어음을 제가 연습할 때 그냥 귀찮으니까 어음이라고 써도 내부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계정 과목으로 접근해서 정확한 답을 적으면 매출은 우리 회사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있어야만 하는 거래죠. 그 거래로 인해서 어음을 받으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현금 되는 거니까 자산이긴 한데 그 자산의 정확한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적냐면 받을 어음 이렇게 적어요. 어음 받았으니까 가끔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선생님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받은 어음이라고 하지 왜 받을 어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MBTI의 S 성향인가? 근데 궁금할 수 있죠. 왜 받은이라고 안 하고 받으리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어음은 어음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나중에 이게 현금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현금으로 받아올 어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받은보단 받을이 낫지. 어음이야. 어음 받은 게 중요해요. 현금으로 받아올 게 중요해요. 이제 차후가 중요하죠. 어음 받으면 뭐해? 부도 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현금 받을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받을.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니을을 적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맞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본인도 약간 일리가 있는지 끄떡끄떡 하면서 떠났어요. 저도 뭘 말 잘한 것 같아. 이때 이 자산의 이름을 받으러음이라고 적는 이유는 어떤 거래로 어음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매출인데 어음받았어. 그럼 받으럼. 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매출 채권할 때 설명드리고 일단 답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교재 답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여금이 있대요. 대여금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는 무엇을 꼬박꼬박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자 받으려고 하죠. 오늘 이자 들어왔대. 근데 선일자 수표로 받았대. 그러면 10원. 매출이에요. 이자로 돈 번 거야. 은행은 이자로 돈 버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고요. 제조업이 이자가 발생하는 건 주된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이죠. 이자로 돈 벌면 항상 제조업의 입장에서 이자 수익이라는 별도의 수익 계정을 씁니다. 근데 이자를 받았는데 어음받았대. 선일자 수표는 어음받은 거랑 동일하니까 이때는 받으럼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이름이 달라져요. 미수금으로 달라져. 이게 또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해. 왜 달라지나요? 채권의 형식으로 채권의 성격을 나누는 거예요. 받으럼으로 썼을 때 어음의 채권의 그 성격과 미수금이라는 이름의 성격은 좀 다르게 접근하거든. 정확한 설명은 뒤에 채권에서 공부합니다. 일단은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뭐냐? 현금이 아니다. 어음이다. 근데 그 어음이 어떠한 거래로 받은 선일자 수표냐에 따라 또 이름이 두 개 중에 달라진다.
짜증난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계는 구체적으로 해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차변을 먼저 적든 대변을 먼저 적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답만 맞으면 돼요. 뒤에 것도 공부할 거고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자산이 증가되면서 자산이 감소되는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현금이 나가면서 또 다른 자산이 들어오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자산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너무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다양한 거래들을 분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계 공부고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 막 현금을 주구장창 했잖아요. 이제 보통 예금을 해볼 건데 보통 예금은 5분 안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금은 우리 회사가 언제나 입금이나 인출을 마음대로 은행 가서 꺼내도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 요구불 예금이야. 보통 예금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겠죠. 그럼 들어올 때랑 나갈 때를 어떻게 하느냐? 현금하고 똑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예금에 1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양쪽으로 10만 원을 적겠죠, 이렇게? 그럼 보통 예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 예금이 증가된 거잖아. 보통 예금은 자산이잖아.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려면 어느 쪽에 적으면 돼요? 차변에. 그리고 걔 이름이 보통 예금인 거예요. 현금이 증가되나 보통 예금이 증가되나 얘가 증가되면 현금이라고 적는 거고 보통 예금이 증가되면 보통 예금 적으면 돼. 차변이 뭐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지. 그렇죠? 자,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래는 4개 중에 하나야. 또 다른 자산이 대변에 와서 그 자산이 감소되면서 보통 예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통 예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자본이 증가되면서 보통 예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돼서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4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뭐가 오든 보통 예금이 증가될 땐 차변에 온다. 불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다시. 보통 예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왔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보통 예금이 10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6만 원이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예금이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 6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봐요, 여러분. 보통 예금이 차변에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대변에 6만 원이 나가는 거지. 들어온 적이 없으면, 입금된 금액이 없으면, 차변에 붕괴된 적이 없으면 대변에 돈이 나갈 수가 없죠. 증가됐다가 감소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증가가 되면 반드시 감소도 일어나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자산. 근데 모든 자산은 다 똑같아. 근데 언제부터 헷갈리냐? 과목이 많아져서. 다른 이름을 적어서 틀리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이 나갔죠?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겠죠. 거래처랑 모여가지고 밥 먹었다. 그럼 접대비라는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현금으로 찾아왔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내가 그때 빌렸던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갚았다. 그럼 부채가 소멸되면서 보통 예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다양하다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 이때도 4개 중에 하나. 하나가 맞아떨어지겠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 파트에서 이해할 건 보통 예금은 증가될 수 있다. 증가되면 차변. 감소될 수 있다. 감소될 땐 대변. 끝. 상대편의 개정 과목은 이제 다양한 개정 과목을 공부하면서 메꿔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죠. 보통 예금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 현금 봤다. 현금 중에 당좌 수표 안 봤죠. 자, 보통 예금 봤다. 당좌 예금 다음 시간. 현금성 자산 다음 시간. 자, 그래서 소액현금은 금방 끝나니까 소액현금 보겠습니다. 기업이 아주 작은 돈을 경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회사가 사용하는 제도예요. 어떤 제도냐면 본사가 이렇게 있어, 회사가. 그리고 지점이 한 10개 있어. 이렇게 쫙 깔려 있어. 지역마다 전국구로.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막 이래. 그럼 부산 지점의 회계팀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본사의 청구에 한 달 동안 운영자금 100만 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본사에서 100만 원씩을 10개 지점에 보내줘. 그럼 본사에서는 1000만 원이 인출될 거고 각각의 지점에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겠죠. 100만 원씩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100만 원씩이 오늘 현재 본사에는 1000만 원이 나가고 본사에는 1000만 원이 없고 지점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있어.
그 지점마다 가지고 있는 거. 남의 돈이에요? 우리 회사 돈이에요? 우리 회사 돈인데 본점이 없고 지점이 있을 뿐이야. 그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100만 원을 부르는 이름이 소액현금인 거야. 그래서 본사에서 얘한테 주는 걸 1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굳이 소액현금이라는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해야죠. 왜냐면 본사에서 예금에서 나갔든 현금에서 나갔든 결국에는 이 기업의 계정 과목의 변화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분계까지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지급금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현금이 이제 5천이 이렇게 있고요. 소액현금이 이렇게 1,000이 있고요. 이날 기준으로. 보통 예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적을게요. 4,000 이렇게 했다 쳐봐. 그럼 이거 다 더해가지고 합산해 보니까 이게 10,000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합계로 적는 거야. 10,000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현금이 5,000이야. 그 얘기는 이 다이소가 현금으로 5,000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본점에 있다. 5,000은. 두 번째, 소액현금으로 1,000원이 구분돼 있네. 이 얘기는 이 돈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쵸? 지점에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금고에 없음을 표시해 줘야 돼. 외부감사 받을 때, 회계감사 받을 때 금고 안에 있는 돈과 장부상에 있는 현금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든요. 금고에 5,000원 있지 1,000원은 금고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것만 현금인 거야. 금고에 없는 건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소액현금이라고 걸려있는 돈은 금고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금이에요. 소액현금이에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화하면 바로 금고로 넣어줄 수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보통 예금으로 4,000이 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 은행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현금이라는 형태가 보유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세 개만 봐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되 나중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거를 한 번에 보여줄 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소액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결국은 현금과 유사한 모든 것들이니까 여기 세 개를 다 더한 합계를 이 통합계정에 합쳐서 표시할 뿐이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입장이 아니죠. 이 처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계한다. 통합 표시는 합산해서 기재한다. 궁금하면 500원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장부를 만드는 과정 중에 현금을 중점적으로 좀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다 보니까 결국은 얘를 안 했죠, 아직.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아직 안 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얘기할 게 많아. 막 얘기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거고, 이번 시간에 현금 끝냈죠? 보통 예금 끝냈죠? 소액현금 끝냈어요. 당좌예금과 현금성 자산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학습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